안녕하세요.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입니다. 법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이 맺은 사회계약인데요. 법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은 한 사건이 발생한 뒤에 개인을 단죄하는 역할을 할 뿐 사회나 국가를 단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력하다. 판사는 판단자임과 동시에 관찰하고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기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판사분이 계시는데요. 유퀴즈에도 출연하신 적이 있는 박주영 판사님입니다. 박주영 판사님은 울산 자살 방조 미수 사건의 그 판결문으로 유명해지신 분인데 지금까지 3권의 책을 출간하신 작가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따뜻한 판결문으로 세상의 울림을 전하는 판사 박주영 판사님의 법정의 얼굴 소개해 드릴게요. 박주영 판사님은 현재 부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님이신데 2019년 울산 자살 방조 미수 사건의 판결문으로 유명세를 타셨어요. 이 사건은 혼자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피고인이 SNS에서 자살할 사람을 모집해서 이제 자살을 함께 시도하다가 자살 미수에 그친 사건인데요. 박주영 판사님은 뭐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보고서를 접하고 좀 삶의 의지가 될 만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며칠을 고민하면서 판결문을 쓰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모진 삶을 계속 이어나가는 이유는 세상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부조리하고 엉망진창임에도 우리가 미련스럽게 살아가는 이유는 거부할 수 없는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살고 싶습니다. 그 절대적이고 원초적인 욕망을 넘어설 수 있는 고통이 이렇게나 도처에처럼 자주 존재한다는 사실이 서글픕니다. 생활고로 우울증으로 세상에서 고립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결코 잘 살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생의 기로에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은 그저 그에게 눈길을 주고 귀 기울여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지상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그런 믿음을 그에게 심어줄 수만 있다면 그는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법정의 얼굴들에는 우리가 피해자의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악이 발현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는 이 사회 그늘진 곳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박주영 판사님이 몇 년간 진행한 형사재판 중에서 기억해야 할 사건과 또 기억해야 마땅한 얼굴들을 통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고통과 슬픔, 공감, 연민, 양심, 죄의식 등 너무 여러 감정들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장을 넘기기가 좀 힘들기도 했고 좀 잠시 쉬었다가 책을 읽기도 했는데요.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 장기간 친족 성폭행을 당한 여고생, 머물고 생계를 유지할 돈이 없어서 경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를 가려고 하는 노인, 정신질환을 앓다가 좀 당신을 정성껏 돌봐주는 어머니를 살해한 청년, 가해자, 피해자, 개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이고 이 사건에서 사회적 책임은 없는지 등 이 책을 읽는 내내 혼돈과 혼란에 빠지게 돼요. 정의란 과연 무엇인지, 법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악은 왜 힘이 강하고 선은 추상적이고 모호한지,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범죄를 막아내고 생명을 지켜내는 일이 아닐까 결국은 등 좀 여러 생각들이 겹쳐서 들기 때문에 이 책 페이지 수는 진짜 얼마 되지 않는데 읽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린 책이었어요. 범죄의 얼굴들을 읽고 저는 좀 2가지 주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박주영 판사님은 사형제도를 통해 이 법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시는데요. 형벌을 통한 정의 구현인지 범죄 예방과 피고인의 교화인지에 따라서 이 사형제도에 대해 찬반이 나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국가 권력이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생명권에는 우열이 없기 때문에 이 사형이 교화라는 형벌의 목적으로만 본다면 좀 잔혹한 형벌이고 비윤리적이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고요. 강동원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도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시점에서 사형을 집행한다는 게 좀 진정한 정의인지를 묻잖아요. 그리고 사형제에 동원된 교도관 분들의 트라우마도 굉장히 크다고 하고 이 트라우마로 일을 그만두는 교도관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오판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검찰의 심장부에서라는 책을 통해 한동수 전 대검검찰부장님은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될 만한 것은 어떻게든 찾으면 나오기 마련이고 또 의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검사는 무능한 검사가 된다고 하시거든요. 검사도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오판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둔다고 합니다. 또 사회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은폐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중범죄자의 대다수가 좀 폭력적인 가정 환경이나 빈곤이나 집단 따돌림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국가나 사회가 범죄의 책임을 범죄자 개인에게만 돌리고 반성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이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가 좀 진정한 정의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해요.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벌을 통해 또 분명히 정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범죄자를 죽인다고 뭐 피해자가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이 범죄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고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유사 범죄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고 법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사라지면 이 극악한 범죄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형제에 좀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박주영 판사님은 이 법정의 얼굴들을 통해서 직업이 판사시지만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또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치세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좀 박주영 판사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판사님의 마음, 뭐 생각 등이 이 사형제 폐지라는 입장에 좀 다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형제 찬반 논쟁은 이 사회적 공동체가 앞으로 계속 신중하게 논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가치를 우선하느냐를 논의의 중심에 놓고 토론을 한다면 훨씬 더 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으로서 우리의 연대와 참여를 촉구한다는 거였는데요. 이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배심원 제도의 원조는 미국인데 이 배심 재판 자체가 영미권의 오랜 전통이고 만장일치제를 기본으로 한다고 해요. 한 명이라도 반대 입장이면 이 만장일치제가 될 때까지 계속 논의하고 토론하기 때문에 평결이 날 때까지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7년에 이 국민참여재판으로 배심원제가 도입이 됐지만 참여재판 신청률은 3.96%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도 실시율은 1.96%밖에 안 된다고 해요. 또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만장일치가 안 되더라도 이 재판부와 상의를 한 다음에 다수결로 또 이제 정할 수 있어서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하루 만에 판결이 가능하다고 해요. 진실 추구가 재판의 목적이라면 이 배심 재판에서 만장일치제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박주영 판사님의 의견에 좀 저도 공감이 됐고요. 우리나라도 이 국민참여 재판율이 좀 더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지금 법은 과연 좀 공정한가? 모든 사람에게 빈부격차를 떠나서 뭐 여와 야를 떠나서 평등하고 공정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시대잖아요. 법을 다루는 검사들이 뭐 자신들을 향한 칼끝은 부러뜨리고 상대를 향한 칼은 뭐 피고인의 배우자, 자녀한테까지 겨녀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법을 만지는 사람들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모두가 좀 관심 갖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국민 참여 재판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또 박주영 판사님은 책에서 방청연대를 예로 들어 말씀하시는데 교제살인처럼 힘없고 약한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이런 재판에 연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판사님이 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방청연대라고 해요. 자신도 성폭력 피해자였던 연대자 D, 뭐 트위터 활동명이라고 하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재판을 검사들에게만 맡겨둘 수가 없어서 직접 재판에 참여한 경험을 살려서 성범죄자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함께 재판을 방청하는 운동이라고 해요. 방청석에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알면 판사나 검사, 변호인 모두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으면 이 앉은 자세나 목소리 크기부터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관심과 감시, 연대가 중요하고 방청연대야말로 좀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바람이 담긴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해요.
법정의 얼굴들은 좀 작은 단신에 실린 기사 한 줄이 가진 서사와 의미를 파고 들어가는 너무 좋은 책이었어요. 책 한 권에 좀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좀 너무 잘 읽은 책이었고, 알라딘 책 구매평에 어떤 분이 좀 이런 느낌의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이 약자의 입장에서 판결을 내린다면 뭐 퍽이나 중립을 지킬 수 있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저는 그 댓글을 단 분과는 좀 다르게 판사님이 약자의 편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판결문을 쓰고 판결을 내린다는 게 너무 좋았던 책이었어요. 법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얼굴이어야 하나? 법이 기득권을 좀 견고하게 지키는 데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너무 가차없고 반대편에게는 너무 잔인한 얼굴이지 않나 싶은 요즘 좀 법의 따뜻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어요. 너무 좋아서 이제 오늘 책 영상 찍고 스테이지로 책 표지 포장도 할 예정이고, 이 박주원 판사님 다른 책 두 권도 읽어볼 예정인데요. 구독자분들도 좀 많이 읽어보실 수 있는 그런 책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까지 3부작으로 총선 특집편을 준비해봤고요. 제가 준비한 총선 특집은 경제, 기후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노동을 좀 추가하고 싶었지만 전에 노동에 관한 책 세 권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서는 뺐어요. 지금 2024년 우리에게 좀 가장 중요한 논의사항들이 저는 경제, 기후, 법, 노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정부가 다루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어떤 가치를 우선해서 이 논의들에 접근할지 우리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투표라고 생각을 해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총선을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올 지경인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내가 가진 권리이자 힘을 이번 총선에서 다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칠게요. 지금까지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수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